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0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한국 언론에 그리고 한국 정치인에 의해서 자주 소환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너무 더운 나라에 사신 분이라서 겨울에 북한을 방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더니 미국의 인권 운동가들이 조롱을 하면서 아르헨티나에는 스키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키장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 더운 데도 있고, 추운 데도 있고, 저 남극에 가장 가까운 나라고 엄청 큰 나라입니다. 면적 순으로 세계에서 8번째 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남한의 약 10만 평방킬로미터인 남한의 28배쯤 되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4,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아르헨티나는 복지 포퓰리즘을 통해서 수십 번 국가 부도가 났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고 어마어마한 농토가 있고 4,500만 밖에 안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를 함부로 이렇게 소환하면 안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아르헨티나가 한 번 더 소환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좋은 의미입니다. 나라 망칠 포퓰리즘 거부. 한국민은 그리스 아르헨과 다르다. 그리스 아르헨과 다르다. 이거 그리스 사람하고 아르헨티나 사람 기분 나쁘겠습니다. 한국민은 그리스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베네수엘라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복지 포퓰리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환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은 일단 기분 좋은 사설입니다. 이거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아르헨티나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페론일 겁니다. 페론. 이 군인 출신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 포퓰리즘의 이 말이 나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뿌리고 노동자를 아주 지원하고 해서 한 9년 집권하다가 결국 쿠데타로 밀려났는데 그러다가 다시 70년대에 다시 컴백을 합니다. 20년 만에 스페인에서 망명생활 하다가 한 1년 하다가 죽고 그 부인이 또 후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국가 원수가 된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 부인은 셋째 부인인데 그러다가 또 군사 쿠데타를 막고 해가지고 스페인으로 또 망명을 해가지고 지금 스페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한 90 되는데 이 페론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페론의 부인, 둘째 부인일 겁니다. 에비타. Don't Cry For Me Argentina라는 뮤지컬 노래로도 유명한 에비타. 30대 요절을 해서 신화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결국 아르헨티나를 망쳤고 이 포퓰리즘이라는 이 단어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서 한국도 지금 이재명이 그 제자가 된 듯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야말로 페론의 후예라고 그럴까요? 페론의 제자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복지 포퓰리즘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에 아르헨티나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은 아마 1년 못 가서 망해버릴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지 않는 광물이 없습니다. 광활한 대지에 관광자원 많고 광물자원 많고 인구는 4,500만 밖에 안 되고 국토는 한반도의 남한의 약 30배 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해도 버텨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기분 좋은 사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사건이다. 요거 아주 잘 썼습니다. 국민들이 공짜를 거부하는 것은 역사적인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이 의미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 후보는 야당 반대와 정부의 비협조를 이유로 됐지만 사실은 현명한 국민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0%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했다. 매표를 위해 내놓은 공약인데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접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포퓰리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24조 원대 선심성 지역개발 사업을 각 시도에 나눠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 1조 원을 미리 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에게 일부러 상기시키기도 했다. 현금 살포는 선거 압승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민주당은 선거용 현금 살포의 효과를 맹신하게 되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용 현금 살포 카드를 쓰려고 예산 분식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하려 했던 것도 이 맹신 때문이었다. 포퓰리즘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당과 정치인의 선거 승리와 권력 확보가 그 목적이다. 세상에 의무는 줄이고 혜택을 더 주겠다는데 싫어할 유권자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대선에서 수도권 이전 공약이 강력한 득표 효과를 거두면서 포퓰리즘 선거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이거는 노무현 후보가 이야기했던 행정수도 건설 공약에 충청도가 넘어가서 이회창 후보가 떨어진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은 선거 때마다 줄어들었다. 반면 기초연금은 선거 때마다 대폭 오르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 반값 등록금 등 각종 무상복지는 모두 선거의 산물이다. 급기야 지난 총선에서는 야당마저도 전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 약속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당들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나라의 국민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런 나라는 예외 없이 쇠락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매주 방송에 나와 서민 생활고를 들어주는 온갖 복지 선물을 내어놓았다. 결국 나라가 망해 국민 수백만 명이 해외로 탈출하고 남은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지옥이 되었다. 국가 수장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했던 그리스에서는 선거 때마다 연금이 새로 생겨 연금공단이 150개나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증한 나라 빚을 숨기려 GDP 통계까지 조작하다가 국가 부도를 맞았다. 아르헨티나는 일자리 만든다고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연금 혜택도 마구 늘리다가 20번 이상 모라토리움, 채무 분리행을 선언하는 부실 국가로 전락했다. 반면 선진 민주주의 국민은 포퓰리즘 발효를 막는 분별력을 보여주었다. 스위스 국민은 5년 전 매달 300만 원 기본소득을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에 77%가 반대표를 던졌다. 야,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스위스 국민들처럼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중요성, 이 국민의 승리의 의미를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이걸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복지 포퓰리즘 공약하다가는 망하겠다고 가르쳐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제대로 쓰는 거죠. 제일 중요한 화두입니다. 지금 공짜를 받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덕에 1조 달러가 넘어선 국부펀드, 내셔널 펀드라고 합니다. 1조 달러 이상을 갖고 있어요. 인출 한도를 한 해 수익의 절반으로 묶어 놓았다. 원금과 기본 수익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다. 독일 사회당 정권은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완수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열었다. 민주당의 선거용 재난지원금 철회는 우리 국민도 선진국 수준의 분별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 19조 원을 국가재정법이 정한 대로 나라 빚을 줄이는데 우선 쓰는 모범 선례까지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 돈을 활용하여 적자 국채 발행량을 줄이면 시장금리가 내려가 이자 부담 탓에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금리 급등세가 잡히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포퓰리즘 병은 재발한다. 득표약도 없다. 돈다발을 흔드는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유권자가 준엄한 심판을 내려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방법뿐이다. 이 남미가 저렇게 풍요로운 국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칠레나 우루과이 정도를 빼고는 저렇게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페론의 망령입니다.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집권하겠다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의 일종의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체게바라 포퓰리즘입니다. 공산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하는 체게바라 신화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포퓰리즘을 거부한 이승만,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전두환도 포퓰리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프랑스에는 포퓰리즘을 거부한 드골이 있었습니다. 페론과 드골을 비교하면 재밌습니다. 페론은 2번 나라를 망친 사람입니다. 드골은 2번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결국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내가 당선되어서 계속 국회의원을 하든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그리고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를 타락시켜야 한다. 유권자가 깨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복지 포퓰리즘입니다. 그게 바로 마약입니다. 그러나 드골 같은 사람은 고독하게 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 깨끗하게 물러난다 하는 이런 정신으로 역사의 승부를 건 사람이죠. 이승만, 박정희 다 드골형 지도자고, 이재명이야말로 페론형 파퓰리스트인데,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거부하는 이 국민들의 마음이 공짜를 거부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